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그때 콜로라도의 크리스 와츠 살인사건.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그냥 이혼을 하면 되지? 왜 와이프와 아이들을 죽였을까? 오늘 말할 이야기는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일입니다. 오늘은 마크와 제네어라는 커플의 이야기이고요. 마크와 제네어는 1986년도에 둘 다 10대였을 때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마크가 타코벨에 갔다가 알바 중이던 제네어를 봤는데 타코벨 당시 유니폼이 이런 갈색 유니폼이었는데 그걸 입고 있는 제네어를 보고 와, 저 유니폼을 너무 빛나게 만든다.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미국 네티즌들도 와, 저때 저 타코벨 유니폼 저거 진짜 입고 예쁘기 어려운 유니폼이었는데 마크가 진짜 홀딱 빠졌나 보다. 정말 사랑에 빠졌나 보다. 라고 말할 만큼 되게 예쁜 유니폼은 아니었는데 황토방이라니요. 여러분들 뭐 미국 시트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왠지 딱 홀딱딱 반하고 막 영화에서처럼 바로 제너한테 다가가서 Hey, How you doing? 하면서 왠지 작업 걸 것 같잖아요. 막 미국 남자들은 다 되게 개방적이고. 근데 마크는 되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냥 타코만 주문하고 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동네가 되게 큰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제네어와 마크는 몇 번을 마주쳐요. 뭐 댄스 클래스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많았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4년 후에 제네어가 먼저 마크에게 물어봅니다. Are you gonna ask me out or what? 야, 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안 할 거야? 제네어와 마크는 드디어 첫 데이트를 4년 만에 하게 되고 7년 후 1993년 10월 23일 둘은 결혼을 합니다. 제네어는 당시 나이가 23살이었고요. 마크는 25살이었어요. 내성적인 마크와 반대로 제네어는 되게 아웃고잉하고 되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약간 함께 있으면 늘 재미있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둘은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둘 다 마케팅이 전공이었어요. 제네어도 회사의 마케팅 쪽에서 관련해서 일을 하고 마크는 특히 광고 기획 관리자라는 커리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2008년도 미국 그 서브프라임 사태를 다뤘던 영화 빅쇼트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2008년에서 특히 2010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게 돼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던 마크와 제네어도 둘 다 직장을 잃고 거의 3년 동안 일이 없이 허덕이다가 2011년도에 마침내 둘 다 같이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원래는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여러 번 좀 다투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원래 알죠? 엄마 아빠도 보면은 항상 결혼한 커플들 보면 항상 싸우는 게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3년 동안 둘 다 같이 직업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3년 후 2011년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둘 다 같이 다시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이때부터 마크의 커리어가 엄청 잘 풀렸다고 해요. 마크는 이때가 둘 사이의 황금기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둘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되게 사이 좋은 사진도 많이 올라가고 외식하는 사진, 뭐 여행도 가고 하이킹도 가고 이런 사진들이 훨씬 더 그 전보다 자주 올라오게 돼요. 그러던 2017년 6년이 지났어요. 둘 다 같이 재취업이 된 지. 2017년 제네어가 다시 직장을 잃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46세였는데요. 마크가 표현하길 그 당시 그녀는 직장을 잃은 후에 정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대요. 왜냐면 그 제네어가 특히 그 6년 동안 일하던 회사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았는데 왜 또 그리고 나이 때문에 또 걱정이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재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보내고 해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네어는 이제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제네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결국에 둘은 우리 여기 말고 다른 주에 가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둘이 동의하에 그럼 우리 델라웨어라는 주로 이주해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들이 살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델라웨어는 차로 약 9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마침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광고 기획 관리자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나와요. 근데 아까 마크가 광고 기획 관리자가 그의 커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가기 전이지만 일단 마크는 면접을 보러 혼자 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마크보다 15살이 더 어린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메리데스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얘기만 듣고 마크는 속으로 30대 초반? 뭐 경험도 없는 어린애겠네. 나보다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런 애를 보스로 두고 일해야 되나? 좀 약간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도 조건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한번 면접이라도 보러 가보자. 혼자서 델라웨어 대학교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러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해서 그녀를 본 순간
마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해요. 32살의 메리데스는 정말 아름답고 당찬 여자였어요. 델라웨어 상원의원 후보로도 나가고 I'm announcing my candidacy for the Delaware State Senate for District 8. 40세 미만 올해의 델라웨어주의 자랑스러운 올해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매거진에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던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어요. 마크는 그런 메리데스를 보고 실제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스로 주면 정말 멋있겠다. 이 여자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젊은 여성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채팅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름이다. 와이프랑 메리데스랑 되게 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외모도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딴 외모보다도 알죠. 마크가 약간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네어가 어릴 적에 굉장히 활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 메리데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야망 있고 되게 이렇게 활발한 그런 되게 성격이 되게 둘이 비슷한 성격인 거예요. 다만 제네어보다 어린 버전이라고 해야겠죠?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크는 그 인터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제네어를 남겨두고 혼자 델라웨어로 먼저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바로 델라웨어에 떠나기 직전까지는 둘이 사이가 어땠냐 라는 질문에 남편이 델라웨어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같이 그 이클립스를 보러 가서 찍은 영상이에요. 보면 둘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둘이 사이도 좋고? 제네어는 혼자 사우스 직장도 찾아보고 이삿짐도 다 정리하고 하면서 짐 정리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크는 델라웨어에서 혼자 살게 됐잖아요. 이주한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 메리데스와는 일 끝나고 한잔하는 사이가 되고요. 4주 후에는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됩니다. 한 달이 채 안 돼서요. 혼자 이사한 지. 참고로 메리데스도 9년째 결혼을 한 유부녀였어요. 둘 다 유부녀였어. 마크가 델라웨어로 이사한 후 이제 45일째 되던 날에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제네어가 델라웨어로 이사를 옵니다. 친구, 가족 모두 다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고 보고 싶었던 남편 마크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생각에 기대를 가득 품고 델라웨어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아마 마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벌써 자기는 16살 어린 델라웨어에서 잘 나가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근데 와이프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미 마크하고 메리데스는 벌써 사랑해, I love you 라고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한국에서는 사귈 때 금방 뭐 일주일, 한 달 뭐 안 돼서 뭐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I like you까지는 하는데 I love you라고 말하는 게 되게 큰 의미를 두거든요. I love you라고 말하면 이 둘 사이가 정말 진짜로 이게 진지한 사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약간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둘이는 그 당시에 벌써 I love you라고 말하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을 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네어는 마크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바람났지? 마크는 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 너 메리데스랑 바람났지? 라고 직접적으로 제네어는 메리데스라는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너 그 여자랑 바람났지라고. 왜냐면 진짜 짜증나. 마크가 이직을 하고서부터 이제 롱디가 됐잖아요, 와이프랑. 근데 맨날 전화해서 메리데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취직한 데 있잖아. 그 보스가 32살밖에 안 됐는데 얘도 너처럼 마케팅 전공이거든? 와, 근데 일을 진짜 잘해. 와, 진짜 놀랍다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와, 내가 알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걱정했던 거. 어린 여자애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메이징한 여자야. 델라웨어에서도 진짜 유명한 여자야. 티를 잔뜩 낸 거죠. 운전해서 9시간 걸리는 그 지역에서 혼자서 짐 정리하면서 일자리 자기 알아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때 46세가 됐을 때 직장을 다 잃고 막 여기저기 막 어플라이 해도 재취업이 되질 않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다고 되게 상실감이 커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하는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랑 똑같은 전공인데 일을 너무 잘. 와, 진짜 대단한 여자야. 그러면 알죠. 안 그래도 지금 막 자존감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더 상처되는 거 알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왔는데 뭔가 좀 시큰둥한 것 같고 핸드폰 자꾸 여기 쳐다보는 것 같고 마크는 끝까지 안 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걔가 얼마나 어린애인데 미쳤어? 나랑 16살 차이야. 아니야, 메리데스랑 나는 그냥 일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잡아댔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크가 그냥 솔직하게 시인을 그랬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네어는 마음속으로 이미 마크가 메리데스랑 바람피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다니까 그때부터 마크가 일에 가서 집에 없는 동안 완전히 이 둘의 사이를 알아내는데 완전 몰입을 넘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일단 먼저 마크의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보이스피싱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폰도 해킹이 돼요. 그 탈옥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론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문자가 어떻게 오는지, 카메라로 뭐가 어떻게 보이는지, 전화를 뭘 받았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둘이 주고받은 사진까지도 다 봤다고 해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어떤 문자가 오고 갔겠어요. 벌써 이제 데이트하고 잠자리도 하고 둘이 좋아서 이러는 상태인데 제네어는 조금씩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GPS, 차량에 부착하는 GPS가 있는데요. 이거를 2개를 구매해서 마크와 그리고 메리데스 차에 각각 2명의 차에 몰래 붙여요. 나중에 보니까 그 GPS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마크는 lying jerk, 거짓말하는 새끼, 그리고 메리데스는 M-whore, 창녀, 매춘부 이런 정도겠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컴퓨터 해킹하는 소프트웨어도 구매하고 그다음에 옷에 묻은 DNA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키트까지 구매를 해요. 거기다가 도청기를 구입을 해서 그의 수트 자켓의 이 안쪽에다가 넣고 이제 꼬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듣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공책만 12권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공책에 뭐가 써있나 보니까 메리데스하고 마크하고 만날 때마다 둘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적고 있었던 거예요. 공책 12개. 2018년 발렌타인데이가 돼요. 마크가 델라웨어로 이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네어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죠. 증거를 살짝 보여주면서 야, 너 내가 네 핸드폰 봤는데 너 메리데스랑 바람핀 거 맞잖아 라고 남편한테 다시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마크가 더 이상 이제 아니야 라고 잡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맞아, 미안해, 나 그녀랑 만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네어가 마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부부 카운셀링 받으러 가자. 상담 받는 거 있죠?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했더니 이제 마크가 그러자고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메리데스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부부 상담 카운셀링 받으러 가는 거는 부부 서로가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상담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돈까지 내면서. 근데 메리데스랑 계속 데이트하면서 왜 상담을 받으러 가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때 네 와이프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간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제네어는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갔지만 본인은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너랑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조금씩 내비추기 위해서 자기는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대요. 그런데 3번째 세션이 있을 때까지도 마크는 그런 내색을 전혀 비추지 않다가 아니 근데 저 진짜 이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전에 제네어한테 데이트 신청한데도 4년이 넘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말을 못 꺼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약간 착한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거 거의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잖아요. 여자는 지금 안 그래도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존감 떨어져 있고 힘들고 지금 다 제일 남편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바람까지 펴놓고 이거 다 걸려놓고 뭔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더 여자를 더 완전 미쳐버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완전 회피형이지, 회피형. 맞아요. 난 이것도 너무 답답했어. 3번째 세션.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 했다고 쳐. 몰라. 일주일에 2번인지 3번 상담 받으러 갔는지. 아무튼 3번째 세션까지도 그거를 단호하게 나는 여기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 유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 얘기도 안 했대. 근데 왜 3번째 세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가 결정적으로 이유가 됐냐면 3번째 세션 하려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자켓 입고 딱 나가려고 딱 주머니에 넣는 순간 자켓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져보니까 안에 조그만 게 자켓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니까 도청기가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 마크는 제네어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도청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진짜 이건 아니다. 왜 미친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세션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너 이런 거 나 도청까지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것도 좀 치사해. 이것도 약간 이제 뭔가 건덕지가 생겼잖아요. 너 나 도청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으면 언제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그 불륜녀의 남편은 뭐함? 둘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해요.
마크하고 그 제네어와는 달리 그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자기가 이 관계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그냥 순순하게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 해서 그냥 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메리데스는 자기 남편하고 이혼 절차가 좀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잘 얘기해서 어떻게 넘어가면 우리 커플도 그들 커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잘 이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녹음된 이 둘의 대화인데요. What does that mean? We can't be friends. It's too painful for me to see you living your life happy. She's living my life. 그래서 이제 그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본인이 너랑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이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각기 다른 주가 있고 주마다 법이 또 다르고 도시마다 또 이런 룰이 다 다르잖아요. 델라웨어에서 이혼을 진행을 하려면 델라웨어의 주민이어야 하는데 둘 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크가 그나마 먼저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됐대요. 이혼을 진행을 하려면. 제네어가 마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혼하기 전까지 3개월 있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우리 떨어지지 말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메리데스는 이미 이혼 절차를 하면서 본인 집 나왔어요. 원래 같이 남편이랑 살던 집을 바로 나왔고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 여자 만나서 어차피 이제 새 삶을 살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혼한다며. 그러면 솔직히 상식선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랑 같이 살던가 아니면 혼자 나와서 살던가 마크 이 남자도. 근데 제네어가 이혼하기 전에 나랑 같이 있자. 이혼하기 전까지는 3개월 동안 나랑 같이 있자. 있으면서 나한테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해줬대요. 마크에게. 그게 뭐였냐면 저녁 먹고 함께 산책하기, 좋은 식당에서 같이 저녁 먹기, 같이 하이킹 가기, 함께 시간 보내면서 대화 많이 하기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죠? 제네어는 끝까지 남편을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직도 사랑하니까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남편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을 몰랐나 봐, 마크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그렇게 좋은가? 마지막이라도 그냥 시간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 그 정도야 내가 해줄 수 있지. 3개월인데 라고 생각했는지 그 집에서 제네어와 같이 살면서 같이 맨날 밥 먹고 저녁 먹고 산책 나가지고 손잡고 좋은 식당에서 같이 저녁 먹고 사진 찍고 막 그랬대. 마크가 이제 ABC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마크에게 물어봐요. 아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니? Odd, but I'm trying to land this thing so she's in a good place. 3개월 동안 네 와이프가 어땠어? 괜찮았어? 그랬더니 Completely normal. Completely normal. 완전 정상으로 보이던데? I was happy that it was going to be so normal.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 진짜 몰라? 남자들 이거 모르나? 상담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네는 마크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고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을 원한다는 거를 그 3개월 기간 동안에도 믿을 수 없어 했대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 사이 너무 좋았는데 계속 그래서 과거에 살고 있었대. 행복해 보이고 평범해 보였다고 했지만 제네어는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고 정신 상태도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네어는 그런 기간 동안 점점점 정말 정신적으로 부서져 가고 있었어요. 이미 마크가 그 이혼을 언급하고 그 바로 다음날 제네어는 총기를 구입하러 갔고요. 그가 일하러 간 동안에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크가 전혀 몰랐어. 남편이 출근하고 나가면 사격 연습장에서 일주일에 3번을 사격을 연습하러 가요. 그리고 차를 렌트하고 선글라스, 여러 가지 가발, 코트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메리데스 집을 이제 알잖아요. GPS로 다 장착되어 있고 메리데스 집에 찾아가서 항상 근방을 서성이고 주로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이혼이 가능해지는 몇 주 전이었어요. 마크는 클루가 하나도 없어. 우리 이제 한 달 후면 같이 이혼하겠네. 우리 그럼 오늘 저녁 먹으면서 우리 좋은 데 가서 외식하면서 몇 주 후에 이제 이혼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오늘 여기 식당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거길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외식하면서 룰루랄라 이혼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크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도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네어가 오질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제네어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띵동 마크에게 문자가 왔어요. 나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더니 또 곧 이어서 아니 나 못 갈 것 같으니까 너 그냥 집으로 가.
그리고 또 띵동! 이번에는 사진이었대요. 사진이 로딩되고 나왔는데 그 사진에는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사용했던 콘돔 사진이었어요. 마크는 기겁을 하고 식당에서 막 뛰쳐나옵니다. 왜냐면 그 쓰레기통은 메리데스 집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었거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요. You ruined my life. 넌 내 인생을 망쳤어. I hope you never find happiness. 너가 영원히 행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Bye, Mark. 안녕, 마크. 마크는 막 전화를 했어요. 제네어에게. 음성 메시지를 만나서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났던 여자 있죠? 메리데스에게 막 전화를 걸어요. 근데 메리데스도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마크는 운전해서 미친 듯이 메리데스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문을 막 열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렇게 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집 내부를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유리 창문 쪽으로 해서 갔더니 저 멀리서 주방에 메리데스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마크는 내 와이프가 메리데스를 죽였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전화기를 꺼내서 119에 전화하는 순간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여자가 쓰러져 있는 형체도 보였대요. 제네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제네어가 메리데스가 일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집에 잠입을 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방 쪽에서 메리데스를 총으로 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자기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15페이지의 이메일이 발견이 됩니다. 마크와 그의 가족들에게 죽기 직전에 보낸 약간 유언장이자 범행 계획 같은 그런 계획서 같은 거였는데요. 그게 15페이지가 넘었대요. 근데 그거를 쓴 시간이 나중에 그 제네어의 그 메일을 보니까, 계정을 보니까 그가 이혼을 선언했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크는 그 3개월 동안 제네어가 너무 뭔 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제네어는 하나도 괜찮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 15페이지라는 굉장히 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와이프로 사는 거, 마크의 와이프로 사는 거에서 너무너무 만족했다고. 이렇게 마크를 챙겨주고 같이 강아지를 돌보는 것들, 나는 그것들이 너무 행복했어. 이 둘은 자기 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내 인생, 그리고 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 내 남편은 나를 떠나서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라는 존재, 내 와이프라는 롤이 있는데 그 롤을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냐고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스컴으로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블로그 활동하고 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정신 건강이라든지 자살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용서했냐라는 질문에 용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분하고 이 사람한테 공감하지 못하고, 아내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외도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미국 네티즌들이 정말 화가 난 건 여러 매스컴에서 그가 자신을 마치 피해자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진짜 미국을 횡단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책을 냈어요. 회복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약간 그런 제목의 책을 내서 책도 내고, 난 이 말도 너무 싫어. 3 lives, 2 deaths, 1 story that has to be told. 근데 지금 여러분 채팅처럼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분들도 아니 책까지 냈다고?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면모가 너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댓글들 읽어드릴게요. 미국 네티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봤는지, 아니 와이프 두고 바람핀 놈한테 지금 우리가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약간 좀 피해자처럼 군다라는 댓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도 유부녀이지만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는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데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격도 너무 좋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참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스윗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비통하고 있고, 너무 진짜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왜 나이 많고 유부남한테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됨. 능력도 있는 여자가.
마크 말로는 그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모르겠어. 근데 많은 부분이 사실 마크가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메리데스랑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술 한잔 하러 갔을 때 있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It was surprising to me. I think it was surprising. 일 끝나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나간 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랑 메리데스랑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이 안에 케미스트리가 막 너무 통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약간 뭔가 메리데스는 나랑 그 다음으로 뭔가 진도를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내 와이프한테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절했대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전에 어떤 분도 그랬는데 저렇게 젊고 똑똑한 여자가 나에게 빠졌어. 나한테 먼저 이렇게 진도 빼려고 나한테 막 접근하더라니까.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듣고 와, 저 남자 대단한 매력남인가 보네.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고 다 욕먹 그러니까 더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이 왜 그런지 계속 이런 식이거든. 저는 말했습니다. 난 내 와이프에게 그럴 수가 없어. 그래놓고 뭐 3주 후에는 자냐? 뭐 무슨 의미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말을 했는지도 뭐 모르는 거고 사실 자기 얘기잖아요. 모르는 거고 끝까지 못 듣는 자인 척. 차라리 이혼부터 했더라면 이렇게 막 누구를 만나고 바람이 나고 이거 진짜 약간 환승이별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네어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이 메르스가 그 했던 한마디 심지어 그 자켓 안에 도청기 그거 넣어서 꼬매는 그 마음까지 나는 너무 이해가 됐어.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상황이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럴 때 누군가가 그렇게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내 상황이 진짜 이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데 누구는 잠깐 살짝 칭그릴지 모르지만 진짜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뒤로 떠밀려 내려간다고 정말로. 남편한테도 어제 그랬거든요. 야 너는 누구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생기잖아. 그러면 난 바로 이혼해줄 테니까 와서 일단 얘기해. 너 걔랑 막 썸 타고 나랑 장난질 하지 말고 나중에 걸리면 진짜 나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 그냥 바로 와서 나한테 말하고 우리 헤어지고 너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나 이렇게 쿨하게 이혼해줄게. 그렇게 얘기했어. 장난치지 말라고 나랑. 자기야, so what do you think? What do I think? About this case? I think it's wrong. Very wrong. I feel like people should kill other people and then kill themselves and not. What about the cheater? And not kill the one that actually should be killed. That's what I think. Either no one should die or everyone should die. You can't just have half the people die. You gotta have them all die. Should have been killed. 남자가 당했어야지. 그런데 if you're seeing somebody, just let me know. Right. Let's get it done. That's the thing. Let me tell you something, Arvind. Either 뭐 하나 얘기해준대. you either say, hey, it's not working out, we gotta separate, or you cheat on somebody. Those are your two options. Here's the thing. If you're not putting 100% towards a relationship, it's gonna fail. You can't do 75 and 25. Like you can't go on a date and try but still have 80% back at your marriage and you're like, well, I wanna see, I wanna keep an open door. Like that shit doesn't work. That's bullshit, I think. Don't you think the Mark's behavior was a total bullshit Total during the bullshit. 3 months? Yes. Like, oh, I go out with her, I'm just being nice. I want you to be a nice person. Right. That's bullshit. Show the shitty, douchey pictures of him. My wife killed my lover, and I live with this pain. Please buy my book. It's on Amazon. 내 책을 아마존에서 구매해주세요. You can download it on Apple. 애플에서 다운로드 가능.